안녕하세요. 독서교육 전문가 공독서가 책방지기 최승필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 퀴즈 세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독서 퀴즈 세트에서 기본 방침은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기준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고, 아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초등 4학년인데 평소에 초등 3학년 책을 읽고 있다. 그럼 학년에 구애받지 마시고 초등 3학년 책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반대로 아이가 초등 4학년인데 초등 5학년, 6학년, 심지어 청소년 책을 읽을 수도 있죠. 그렇게 주로 읽고 있는 책, 그 책을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. 아이가 독서를 평소에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아이가 읽는 책의 수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. 그런 경우는 그냥 학년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. 우리 아이는 책을 좀 많이 안 읽기도 했고 문해력이 좀 낮은 것 같아.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자기 학년보다 한 레벨 밑에 레벨을 읽는 게 좋죠. 기본적으로는 읽을 수 있는 책,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으로 하시는 게 좋고, 사실은 좀 높은 레벨보다는 우리 아이가 읽기에 조금 어려울성 싶은 책보다는 오히려 쉬울성 싶은 레벨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독서 퀴즈 세트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,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독서 시간을,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. 왜 이걸 만들어야 되냐 하면, 사실은 독서 퀴즈가 따로 나가긴 하지만, 그래서 부모님이 읽지 않아도 정답지도 나가니까 독서 퀴즈를 풀게 하고 정답을 맞추게 할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독서 퀴즈 세트에 온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따로 빌리시든지 해서, 아니면은 독서 퀴즈 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읽고 아이한테 그 책을 읽게 하시든지 간에 일단 부모님도 함께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독서 퀴즈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이가 책을 어느 정도 읽는지를 부모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알 수 있죠. 두 번째로는 이 면밀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외에도, 예를 들어서 가족 독서 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. 정해서 같이 책을 읽게 되면은 아이가 혼자 그냥 야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어 하고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. 실질적인 독서를. 그래서 그때는 아이 책을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지만 부모님도 또 부모님 책을 또 따로 읽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을 정한 후에 가족 독서 시간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아이한테 야 우리 독서 퀴즈 할 거니까 가족 독서 시간 해보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평소에 책을 안 읽던 친구들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독서 시간 하실 때는 이걸 좀 이벤트처럼 만드셔서 방학 때 하는 거야.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같은 거 하나 걸고 4권의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아이가 책을 다 읽으면 읽은 그날 독서 퀴즈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고, 만약에 이제 이게 잘 되면 사실 아이들이 독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 독서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동안 가족 독서 시간 안 해왔다고 하면 이 독서 퀴즈 세트를 하는 이걸 계기로 해서 출발하셔서 가족 독서 시간을 학기 중에도 계속 그냥 쭉 이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죠.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필요 충분한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가족 독서 시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. 제가 한 가지 가장 정석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, 그런 시간 보통 저녁 시간이 되겠죠. 저녁 먹고 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잠옷으로 다 갈아입어요. 그리고 딱 모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8시 반 아니면 9시 이렇게 모이는 거죠. 모일 때 아이들한테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. 8시 반에 할 거야? 9시에 할 거야?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아이가 그 시간에 자기가 읽어야 될 책을 들고 오겠죠. 이 책의 순서는 4권이 나간다 그랬잖아요. 책의 순서는 독서 퀴즈 세트가 나갈 때 그 레벨 책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책에서 비교적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제가 지정해 드립니다. 그 순서대로 읽게 하시면 되는데,
그 책을 들고 오게 해서 이제 읽는 거예요. 읽을 때 뭐 이런 거죠. 스마트폰이 있다면 스마트폰은 충전기에 꽂아놓고 집에 있는 디지털 기 다 끄고 텔레비전, 컴퓨터 이런 거 다 끄고 그냥 모여서 거실이든 뭐 안방이 됐든 편한 곳에 모여서 그냥 책을 각자 읽는 거예요. 읽을 때 제일 좀 좋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알람을 좀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은 40분 읽기로 했어. 그럼 독서 시간을 시작할 때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야. 자, 40분 맞췄다 하고 놔두시는 거죠.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책 읽다 보면 계속 물어보거든요. 독서 시간 아직 안 끝났어. 이렇게 물어봐요. 그게 집중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처음 하다 보니까 40분보다 더 길게 하게 될까 봐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알람을 맞춰 놓으면 중간에 그 궁금증 때문에 맥락이 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독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레벨 책 같은 경우는 독서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30분 만에 읽을 수도 있고요. 어떤 책은 뭐 40분 만에 읽을 수도 있고. 그러면 읽고 나서 바로 아이가 원하면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.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. 독서 퀴즈 세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가족 독서 시간은 도서관 가서 빌려온 책들을 읽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.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.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독서 퀴즈를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막 협상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. 굉장히 뭐 상품을 거시든 막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시든 이제 독서 퀴즈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독서 퀴즈에 있는 목록에 있는 책들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을 때 처음 책을 딱 했는데 애가 읽다 말고 이럴 수 있습니다. 하기 싫어. 나 이거 못하겠어. 이럴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아이가 책을 읽고 독서 퀴즈를 했는데 오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오답률이 막 60%, 50% 이런 식으로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자,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그렇고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경우도 그렇고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레벨 선택을 잘못한 경우죠. 기본적으로 독서 퀴즈 세트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기승전결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초반부에 주인공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파악하고 나면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. 대부분. 근데 그 책을 읽는 걸 거부한다는 거는 빠져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그 얘기는 즉슨 주인공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이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니 궁금하지가 않고 궁금하지가 않으니 책을 읽는 게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첫 책을 한번 읽어보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이 레벨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레벨보다 낮은 레벨의 독서 퀴즈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가족 독서 시간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굉장히 쉽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. 쉽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거거든요.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레벨 선택하실 때 아이가 평소에 읽을 수 있는 레벨에서 하시되 그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려울성 싶은 레벨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낮은 쉬울성 싶은 책으로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독서 퀴즈는 방학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사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. 방학 때 독서 퀴즈 세트 해보니까 너무 좋아.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계속 하고 싶어.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아이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서 퀴즈를 한번 해보고 나면 독서 퀴즈라는 게 책만 이제 재밌게 잘 읽으면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핵심 맥락만 물어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밌는 퀴즈가 되거든요. 그럼 아이가 재밌으니까 또 독서 퀴즈 해주세요. 또 독서 퀴즈 해주세요.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문해력은 필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독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구경하고 그중에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찾고 그 책을 빼서 읽는 이 독서 문화를 만들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방학 때는 독서 퀴즈 세트로 4권의 책을 그런 식으로 읽고 학기 중에는 그냥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골라와서 그 책을 읽고 이런 자기 독서 문화를 만드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
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. 아이들 옆에서 봤을 때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좀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. 그럼 그 다음 방학 때 다시 독서 퀴즈 세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그 확인이기도 하면서 솔루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독하는 친구들은 이 4권의 책을 제대로 읽음으로 해서 속도가 좀 완화되는, 좀 느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. 또 독서 충실도도 그만큼 높게 확보할 수 있고 또 4권을 제대로 읽는 동안 독서 능력도 향상되고 그러고 나서 또 학기 중에는 자유 독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죠. 자, 이번 겨울방학 공독서가에서 준비한 4권의 독서 세트로 아이가 지금까지 책을 안 읽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. 책 4권을 재밌게 읽고 독서 퀴즈를 하면서 독서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. 또 아이가 만약에 지금까지 책을 읽어왔다면 아이가 지금까지 읽은 독서 능력, 책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의 독서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족 독서 시간을 운영해 오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의 독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이번 세트를 통해서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